안녕하세요. 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주간 한 경기 있는 건 당연히 안 갔고, 패스했고, 어거지로 저는 배팅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느바가 디트 마인하고 피닉스 일반승으로 부주력 조합으로 갔었거든요. 70대 30. 야, 디트 마인이 3.19%가 찍히네요. 던컨 로빈슨이, 야, 던컨 로빈슨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던컨 로빈슨은 그냥 디트에서 데려온 이유가 3점 쏘라고 데려온 애고 수비가 되는 선수도 아니고 보렌들링도 안 되는 선수고 오로지 3점을 넣어야 자기 임무를 맡은 선수인데 3점 8개 사서 빵개 넣었습니다. 빵개. 던컨 로빈슨이 3점을 2개만 넣어줬어도 이거는 많이 찍혔을 경기였어요. 3점 19%가 솔직하게 느바에 잘 나오는 수치가 아닌데 너무 열받네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오늘 솔직히 오늘은 난이도가 되게 쉽게 결과물이 나온 날이라서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건데 70대 30 조합표는 전 이제 영원히 안 갑니다. 70대 30 조합표 갈 때마다 재수가 너무 없어요. 진심으로. 이거는 저는 징크스를 되게 강하게 믿는 사람인데 70대 30 조합표는 이제 평생 안 갑니다. 평생. 아무리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온리앤디언오브로만 가지 70대 30은 죽어도 안 갑니다. 이제는. 야, 진짜 오늘 경기 보면서 너무 꼬라지가 나가지고 야, 3점을 하나를 못 넣더라고. 중요한 상황 때마다. 야, 19%는 20%도 안 찍힌 19%. 야, 대단합니다. 정말로. 동부 1등 팀.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휴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오늘 NBA 경기를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미리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오늘 그냥 텍스트 분석으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아까워서 올리고 만약에 오늘 분석을 진행하는 느바 조합표가 솔직하게 뭐 지금 주간 뭐 2연속 올킬 나왔고 해축 직전 올킬 나왔고 이런 건 다 저는 무의미합니다. 저는 어찌됐건 느바 성적이 나와야 길을 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일 느바 저는 만약에 수익을 못 거둘 시 휴방 들어갑니다. 휴방. 이렇게 영상으로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자 클브라고 레이커스 경기는 자 이게 제가 어제 사실 부주력 조합도 70대 30에서 30% 갔었던 부주력 조합도 피닉스 마인이 막폴이었는데 사실 피닉스 마인은 갔으면 안 됐습니다. 제가 조합표를 워낙에 빨리 나가는 성격이라서 어제도 오후 4시인가 나왔거든요. 아시는 분, 좀 딥하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또와이어가 저녁 한 6, 7시쯤에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저는 그거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사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고 그래서 이제부터 는 로또와이어 안 볼 거고 NBA 공식 홈페이지 공식 인저리 리포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헌터하고 메릴은 프로 바블이 떴습니다. 출전 가능이 떴고 갈란드랑 에반 모블리가 결장을 확정하죠.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가 이번 경기에 한국 해설자들도 클블 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결장을 확정합니다. 자, 모블리가 한 2, 3주 정도 부상을 또 당하면서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발생이 됐죠. 자레 델런이 올 시즌 명백히 못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클브레는 도노반 미첼 의존도가 너무 강해진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클브는 4연승에 성공을 했고 최근 올랜도와의 2연전에서 수입을 해냈는데 특히 세크전 올랜도와의 2연전에서 승리를 따낸 과정에서 클리블랜드는 3경기 연속 3점 성공률이 평균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슈감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 분석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할 걸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언더가 정말 큰 강세입니다. 저도 조합표에 이거를 적극 반영해서 갈 거니까 오늘
분석을 들으시고 제가 오바로 가는 경기들은 그렇게 힘줘서 가지 마세요. 제가 오바를 보는 저는 평상시 분석하던 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 언더가 강세인 상황입니다. 최근 3일 동안 거의 80% 이상이 언더가 떴어요. 그리고 전체 경기 평균 득점 자체가 210대입니다. 210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근 3일 동안 NBA 모든 경기들의 이 토탈 스코어의 평균이 220대가 아닌 210대예요.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레이커스 역시도 직전 시카고 전에 3점 거의 50%를 기록하면서 대폭발. 루카 돈치치가 엄청난 맹활약을 했죠.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갈란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클브의 2옵션이자 리바운드 수비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던 모블리가 결장을 확정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올 시즌 모블리가 결장했던 경기는 총 6경기 있었습니다. 이렇게인데 제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뽑아서 분석에 가미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뭐라도 저는 분석이 어찌됐건 오늘 잡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3승 3패를 거뒀고 특이하게 모블리가 없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230점 미만의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죠. 점수까지 다 최소 점수가 230점. 샬럿과의 경기. 샬럿은 페이스가 정말 느린 팀입니다. 리그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머지 에반 모블리가 없었던 클블은 페이스가 중위권 이상만 돼도 엄청난 다득점 경기 위주로 나왔다라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르브론의 버닝 또한 기대할 만한 경기죠. 왜냐하면 클블의 프랜차이즈 스타 르브론은 클블 원정 경기에서 한 번도 부진한 적이 없었고 더욱 적극적인 공격 스탠스를 취해왔던 게 또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클블의 핵심 자원들이 결장하는 경기지만 양 팀의 1옵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돈치치는 무려 4경기 연속 32득점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 직전 시카고전에서는 야투 60%, 개인 야투 3.57%로 46득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 시점 최절정의 폼을 좀 알렸고 도노반 미첼 역시도 3경기 연속 33득점 이상을 해냈고 직전 올랜도 전에서는 개인 야투 60%, 3.60% 이상으로 45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봤듯이 바로 양 팀의 초특급 에이스인 돈치치랑 도노반 미첼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45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나란히 개인 야투 60% 이상을 기록을 했다라는 아주 괜찮은 단서를 좀 제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레이커스 승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레이커스 승. 레이커스 승을 보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갈란드랑 모블리가 없으면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레이커스가 역배 2.5 프렘 받았는데 프렘을 안 보고 역배승으로 보겠습니다. 서브니까 부담 없이 역배승으로 보겠습니다. 보스턴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루카 가르자가 이건 제가 인저리 리포트 녹화 시작 버튼 누르기 직전에 확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본입니다. 확정본. 루카 가르자가 GTD고 퀘타가 결장입니다.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가 결장을 하고 리사세도 아침까지는 GTD였다가 얘도 결장 확정이 떴어요. 보스턴은 직전 포틀랜드 전에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1쿼터 21점 차로 리드를 벌리고 시작했지만 2, 3, 4쿼터 모두 포틀랜드가 쿼터 승리를 가져가면서 영거푸 추격을 허용한 경기를 했습니다. 보스턴이 이날 자유투 성률도 60% 수준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제일런 브라운하고 프리차드도 자유투를 2개씩 튕겼고 얻어낸 시도는 많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좀 난조를 보였던 컨디션 난조를. 근데 이는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였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보스턴이 이 4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브루클린하고 2차 연장을 갔었던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백투백으로 시카고전에서 또 혈전을 원포지션 경기 혈전을 치른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포틀랜드전까지 피로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애틀전은 홈 연전으로 하루를 쉬고 하는 경기라서 어느 정도 저는 이 컨디션 난조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애틀란타는 3연승에 성공을 했죠. 이 3연승에서 멤피스전 3.44%, 피닉스전 3.50%, 인디애나전 3.42%. 이 3연승 과정에서 모두 3점이 다 터졌을 정도로 정말 좋은 슛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1월 18일에 있었던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을 매우 심도 있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보스턴은 미친 슛감을 자랑했는데 바로 이 쿼터에만 보스턴이 혼자 5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쿼터에만 총 80득점 쿼터가 딱 나왔죠. 단숨에 이 80점 쿼터 하나만으로 오바를 확정짓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4쿼터에 32대 15, 47점 쿼터는 완전히 통가비를 들어갔어요. 완전한 통가비지. 양 팀 모두 주요 벤치 멤버들까지 싹 다 벤치로 들어간 가비지 타임이 12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7점밖에 안 났던 거란 말이죠. 완전 가비지 애들로만 경기를 뛴 거라서 4쿼터는. 애틀란타는 이 3쿼터까지 이 경기 3점수를 전혀 하질 못했고 열리면 올라가는 보스턴 특성상 열렸다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간 게 엄청난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2쿼터에 혼자 52득점이라는 터무니없는 득점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스턴 기준으로 1쿼터에 30득점, 2쿼터에 52득점, 3쿼터에 35득점 이러한 대량 득점 쿼터를 4쿼터 가비지 멤버들 쿼터 제외하고는 모두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애틀란타가 하프타임이 끝나고도 보스턴의 양궁 농구에 대한 대처법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3쿼터에도 35실점이나 또 했으니까 양 팀이 불과 열흘 전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은 저는 오바를 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를 만약에 이거 언더 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현 시점 흐름상으로는 애틀란타가 아니라 보스턴이 불안합니다. 불과 직전 경기 포틀랜드랑 완전 생 핵언더 경기 했고 보스턴 페이스가 느린 팀이고 3점 양국 농구는 3점 시도는 리그가 제일 많은 팀이니까 이 3점 슛감이 마탱이 가면 언더예요. 그죠? 근데 불과 열흘 전에 애틀란타에 너무나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TD가는 홈 연전이고 그리고 백트맨 여파도 깔려진 게 아니고 이동거리 없이 하루를 푹 쉬었고 이 세 가지 여부로 저는 보스턴의 양궁이 꼬라박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봤고 애틀란타는 3연승 과정에서 3점 성공률 다 40% 이상 기록했으면은 이번에는 보스턴 상대로 고꾸라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언더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저는 분석을 평소대로 했기 때문에 오바라는 결과값이 나왔지만 오바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언더가 너무 강세예요. 제가 최근 3일 동안 결과 출력해서 다 통계값 내보니까 평균이 219점대 나오더라고요. 경기당 스코어가. 야, 깜짝 놀랐습니다. 230점 넘는 경기가 3일 동안 4경기인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토론토랑 뉴욕 경기는 뉴욕이 혼자 백투백가 깔려져 있죠. 야콥 퍼들이 결장을 확정하고 콜린 머레이 보이리는 GTD, RJ 베럿은 인저리 리포트에 없더라고요. 뉴욕은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인저리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결장자 없이 플라이업으로 경기를 치렀죠. 그리고 뉴욕이 지금 돌발 결장 찍을 만한 그 정도의 그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아니고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토론토 사이드 보는 게 맞을 듯. 이게 만약에 토론토가 정배 받으면 그냥 언더 쪽으로만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토가 1.66 정배 받았는데 토론토 일반승으로 할게요. 서브는 토론토 일반승. 자, 첫 번째로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220 미만의 핵언더 경기가 나왔습니다. 양팀이 맞붙었을 때 양팀 모두 페이스가 매우 느린 모습을 최근에 꽤나 이 한 달 내내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양팀이에요. 뉴욕은 원래 티보드 시절 때부터 느렸고 토론토는 원래 빠른 팀이었지만 최근에 이 동부에서 상위권 자리를
유지를 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에너지 레벨 수비를 올리면서 페이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팀이 되었고, 둘째로 가장 최근 맞대결 12월 10일자 당시 이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토론토 홈이었는데 218점 뉴욕의 대승과 더불어 핵언더 경기가 나섰습니다. 당시 뉴욕이 3점 성공률을 근 45.7%로 16개를 성공을 했던 3점이 되게 잘 터진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218점밖에 안 나왔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양 팀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페이스를 한껏 낮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셋째로 토론토의 동부 순위권 경쟁팀과의 맞대결에서의 결과물들, 올랜도전 213점, 보스턴전 해고바, 필라전 2번 231점, 217점. 보스턴전은 이거 242점 났던 거는 보스턴이 3.50% 대폭발했던 경기였고, 필라전에는 231점이 누가 봐도 딱 오바 났던 거, 이거 연장 가서 231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스턴전만 진짜 깔끔한 클린 오바였다라는 건데, 보스턴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페이스가 느린 팀이지만 양궁 팀이기 때문에 3점이 터지면 오바 뜬다. 페이스가 느리건 말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런 경기가 의도 걸린 겁니다. 넷째로 백투백 잼병팀 뉴욕, 올 시즌 백투백에서 2승 4패, 평균 득점이 114점. 시즌 평균 득점보다 3.8점이 하락을 하죠. 전 시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뉴욕 경기 원래 백투백 경기 뉴욕 승이나 마이나 안 갑니다. 절대로. 전 시즌 백투백에서 6승 9패. 그러니까 자, 뉴욕은 전 시즌 플레이오프를 다이렉트로 진출한 최상위권 팀이었어요. 동부에서 51승 31패로. 근데 백투백에서는 승보다 패가 더 많았죠. 올 시즌 역시도 승보다 패가 2배 더 많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백투백에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뉴욕도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득점이 터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멤피스랑 샬럿 경기는 이건 분석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샬럿이 현 시점에 NBA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팀이죠.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엄청난 스텝업 행보를 보인다가 주된 내용인데, 대부분 최근 3연승 과정에서 평균 득점 124.3으로 리그 최근 3경기 리그 1등입니다. 최근 3경기 평균 팀이아투가 54.4%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2등 클리블랜드랑 4% 차이란 말이죠. 최근 3경기 3점 성공률 42.5%, 리그 2등입니다. 1등은 아까 4경기 3연승 과정에 3점이 다 터졌다라고 안내해 드렸었던 애틀란타고, 최근 3경기 평균 3점 성공 개수 16개로 리그 4등. 최근 3경기 득실 마진 플러스 22.7로 압도적인 1등. 2등보다 근 1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엄청난 포스이자 기세입니다. 샬롯이 이 정도로 떡상하는 흐름이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 이러한 고점 흐름을 뚜렷하게 탄다면 그냥 보는 게 맞아요. 특히나 농구는 더더욱이나 더. 야구는 쓸데없는 얘기지만 좀 할게요. 야구는 아무리 뭐 토론토 예를 드는 겁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막 10경기 연속 10안타 이상, 10경기 연속 막 멀티 홈런 이상을 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필이면 11번째 경기에 스쿠바를 만났다, 그러면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세가. 그럼 그 경기에서 꼴랑 1점, 2점 내가지고 타선 꼬라박고 이 사이클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농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발 투수의 이 압도적인 개인 능력 때문에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슛감은 그거 되는 건데, 지금 샬럿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핫핸드 흐름은 만약에 상대팀이 뭐 디트로이트나 오클라호마처럼 정말 막 수비 지표가 거의 천해천 수준 디펜레이팅 최상위권 팀, 이런 거면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하겠는데, 멤피스다? 그러면은 빠꾸 칠 이유가 없죠. 샬럿 승, 샬럿 마엔 무지성으로 꼽는 게 맞습니다. 댈러스랑 미네소타 경기는, 댈러스는 쿠퍼 플래그가 GTD고 AD는 여전히 결창하고, 미네소타가 앤서니 에드워즈가 GTD죠. 미네소타가 직전 골스전에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냈지만 그냥 베테랑들 다 결장시키면 던진 경기 받아먹은 거죠. 골스가 돌발 결장, 스테판 커리, 멜트닝, 드레이먼드 그린, 아로포드 이렇게 4명이 뜬 경기였습니다. 그러고도 미네소타는 이
골스 쩌리 애들이랑 경기에서 22턴오버를 기록을 했어요. 22턴오버. 즉 아직도 마킹이가 간 상태라고 봐야겠죠. 골스와의 1차전 25턴오버, 2차전 22턴오버.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댈러스는 레이커스 전에 대역전패를 허용하면서 연승이 끊긴 상태죠. 이거는 사실 양팀 모두 고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나마 댈러스가 최근에 해고바가 만들어냈던 빈도가 좀 있었다라는 게 좀 두려움의 대상인데, 유타랑 두 번, 유타랑 쎄쎄쎄한 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막 달려갖고 두 경기 다 250 이상 냈던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골스전에 해고바 냈던 거 이 정도가 좀 두려움의 대상인 거지. 기본적으로 댈러스가 3점 시도가 매우 적은 팀인 건 아시죠? 서부에서는 3점 시도가 제일 낮은 팀이 댈러스, 휴스턴, 댈러스, 레이커스 세 덴버까지 한 4팀 정도가 3점이 되게 비약적으로 낮은 팀들인데, 미네 상대로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팀이 기본적으로 키가 큰 선수가 많은 미네소타 상대로 득점을 잘해줄 거란 생각이 사실 안 들죠. 나즈리드, 맥다니엘스, 고베어, 앤트맨 결정한다 치더라도 이 세 명이 이 세 명을 상대로 쿠퍼 플래그가 엄청난 막 볼륨을 쌓는다. 브랜든 윌리엄스, 맥스 크리스티 이 세 명이 엄청난 볼륨을 쌓는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사실 이건 상성상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미네소타도 결국 공격이 잘 풀리려면 턴오버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두 경기 연속 22턴오버 범했으면은 얘네도 지금 엄청난 저점이다.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그 미니애폴리스 사건 때문에라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골스전에 대승을 했지만 그냥 골스가 사실상 기부하다시피 대준 거 그냥 받아먹은 거예요. 정말로. 그마저도 108점밖에 못 냈습니다. 미네소타. 그러니까 저는 미네소타도 지금 여전히 저점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양팀 모두 못하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 졸전이 펼쳐질 것이다. 언더 볼게요. 언더. 유타랑 골스 경기는 자, 오늘 마카넨이 복귀전을 했기 때문에 마카넨은 이번 골스전에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는 당연히 결장 가능성을 높게 봐야겠고, 키온테 조지는 자, 마카넨이 출전한다고 해서 사실 유타가 오바 성향이 아주 투철해지는 것보다 키온테 조지가 오바를 만드는 능력이 더 탁월합니다. 수비는 전혀 안 되고 공격 원투린 선수라서. 골스는 쿠민가가 결정하지만 드레이먼드 그린, 커리, 게리 페이튼. 제가 아침에 만약에 일찍 녹화했잖아요. 그럼 얘는 GTD로 써놨을 겁니다. 지금 제가 NBA 공식 홈페이지 인저리 리포트 확인한 결과 프로 바블 상태입니다. 출전을 무조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출전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거를 쓸데없는 이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원래 GTD였습니다. 제가 분석할 당시에는. 오바 보겠습니다. 골스가 첫째로 골스가 미네와의 2연전에서 2연속 언더를 기록했지만 그 전까지 5번 연속 오바를 냈을 정도로 오바성이 강했습니다. 이 2연속 언더는 미네소타의 25턴오버라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 그리고 직전 경기는 골스의 대거 돌발 결정이라는 변수가 아주 뚜렷했죠. 언더가 났던 명분이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유타는 7경기 연속 127점 이상을 두들겨 맞고 있어요. 오늘 클리퍼스 전에는 제가 이 경기를 아예 건들지는 않은 경기라서 아예 안 봤거든. 스코어도 결과 어떻게 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타가 오신 백투백 두 번째 경기로 치른 경기들이에요. 모든 경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죠? 자, 어차피 유타는 원정하고 홈하고 완전 인격이 다른 팀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는 다 생략을 했어요. 홈 경기들만 이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본 건 홈 경기만 봤던 겁니다. 백투백 여파가 낀 채로 홈 경기를 치렀을 때 인디애나 전에 280점, 휴스턴 전에 258점, 멤피스 전에 265점, 댈러스 전 230점, 미네소타전 249점, 댈러스전 230점 빼고는 다 미친 해오바였죠. 그냥 균 좀 안 보고도 이건 오바였네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 양 팀에 그러고 매우 빠른 속도를 주목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 기준 페이스 수치 리그 1등 골든 스테이트,
4등 유타 둘 다 10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도 빠르고 충분히 해고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봤는데 다시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언더가 너무 강세라서 오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스턴이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제레미 소에니가 GTD이고 휴스턴은 스티븐 아담스 결정합니다. 제가 원정 샌안토니오는 영상에서 좀 지겨우실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상대는 그냥 언더 잘 내는 휴스턴이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휴스턴 언더 꿀단지, 원정 세나 언더 꿀단지 리스트를 열거했을 때 포함됐던 두 팀이 만납니다. 그죠?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10연속 언더를 기록했는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더하면은 219.8. 휴스턴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더하면은 219.2. 양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쪽은 아주 명확합니다. 올 시즌 양팀 맞대결은 올 시즌 2번 있었습니다. 11월 달 초에 231점. 그리고 불과 7일 전에 217점. 자, 저는 언더를 당연히 볼 거기 때문에 오바가 났었던 231점이 났던 경기 박스 스코어를 살펴봤습니다. 양팀 모두 3점을 40% 이상을 기록을 했죠. 양팀이 3점 성공률 똑같이 40% 이상 찍은 경기에서 231점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볼륨이 되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1일에 있었던 맞대결에서는 휴스턴은 평범한 수준의 3점 성공률을 기록했고 샌안토니오는 꼬라박았고 그러니까 양팀 모두 터지지 않으니까 217점이라는 해건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즉 그나마 3점이 양팀 모두 폭발해야 230 언저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샌안토니오 평균 3점 성공 개수 13.1개 성공률 33.2%. 휴스턴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3점 성공률 32.9%. 양팀 모두 지금 리그 평균보다도 월등히 미달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10경기 3점 성공률 샌안토니오 24등, 휴스턴 27등으로 둘 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준입니다. 3점이 안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이렇게 소개해준 분석을 들어보셨으면 언더 볼게요. 언더. 이거는 자, 휴스턴 언더는 내일 무조건 갑니다. 메인 조합으로. 좋아 보이는 순위 1등으로 무조건 갑니다. 1등으로. 또 이거 다시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잠을 설치게 되고 부담감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난 거거든 진짜로. 제가 직전에 이거 1등으로 무조건 갑니다 했을 때 이 두 경기였죠. 이게 217점 났던 이 경기였죠. 그래갖고 이게 전반에 140점이었나? 130점이었나 140점이나 나가지고 균점 222.5인데 이걸 어떻게 언더가 이게 어떻게 언더나냐 하면서 제가 기적의 언더 나왔다고 막 존나 좋아했었던 그 경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분석할 때는 생각이 안 났지. 그죠?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절대 변하지 않네요. 변하려면은 진짜 피떡갈비 되게 두들겨 맞아야 변합니다. 야, 이거를 1월 21일이었으니까 7일 만에 또 엄청나게 좋아 보여서 선언한 게 똑같은 매치업이네. 생각해보니까. 야, 신기반기. 근데 이때가 휴스턴 홈이었죠? 휴스턴은 똑같이 휴스턴 홈이네. 야, 근데 이때 전반에 140점 나지 않았나? 130점, 140점. 근데 이게 3, 4쿼터 미친듯이 돌아가고 해건더 뜬 거였잖아요. 기적의 언더. 근데 1, 2쿼터 마냥 그렇게 안 터질 듯? 3점 그렇게 안 터질 듯? 그죠? 안 터질 것 같아요. 언더, 번복 없습니다. 휴스턴 언더 저는 좋아 보이는 순위 1등으로 무조건 조합표 잘라 그랬어요. 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제 70대 30 조합표는 죽어도 안 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통계를 직접 내본 거예요. 여기 있나? 이렇게
최근 3일 있죠. 하루, 이틀, 3일. 근데 결과를 오늘 218점, 208점, 이거 덴버, 이거 216점, 199점. 지금 보세요. 해고바 한 번, 나머지 다 언더. 필라 미러키 빼곤 다 언더. 이것도 191점. 지금 보세요. 진짜로 이거 오바였고 언더. 이거는 애매하네. 오바였는지 언더였는지. 이건 오바였고. 언더가 너무 강세예요. 최근 3경기 동안에. 3일 동안에. 인저리 리포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다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골든 스테이트도 어딨죠? 골든 스테이트. 골든 스테이트 여기 보이시죠? 스테판 커리 프로 바블. 드레이먼드 그린 프로 바블. 게리 페이튼이 2세 프로 바블. 보이시죠? 이거 보고 분명히 적은 겁니다. 만약 얘네가 이러고도 돌발 결장 뜨면은 저 NBA 공식 홈페이지 인저리 리포트 다운받아서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